지금 QLD와 TQQQ를 들고 계신데도 계좌가 왜 늘 제자리인지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뉴스 한 줄에 심장이 먼저 뛰고 손가락이 먼저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익이 아니라 원칙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레버리지는 무조건 독이 됩니다. 반대로 원칙이 단단하면 QLD엔 체류 시간을 늘려주고 TQQQ는 속도를 붙여줍니다. 같은 나스닥100을 따라가도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에서 망하는 이유는 종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관점이 없고 원칙이 없어서입니다. 관점이 없으니 뉴스가 관점이 되고 원칙이 없으니 감정이 원칙이 됩니다. 그러면 매번 똑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오를 때는 늦게 타고 내릴 때는 공포로 던지고 다시 오르면 더 비싸게 다시 삽니다. 수익이 아니라 손절과 추격 매수가 복리로 쌓입니다. 정주영 의장이 말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투자자는 독립적인 관점과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개가 없으면 시장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착각합니다. 원칙을 만들기 전에 먼저 수익률을 찾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의 스노우볼은 수익의 눈덩이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스노우볼, 지식의 스노우볼, 그리고 그 위에 자산의 스노우볼이 올라갔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빨리 벌어도 빨리 무너집니다. 여기서 QLD와 TQQQ를 현실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QLD는 덜 흔들리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TQQQ는 더 빨리 흔들리는 도구입니다. 둘 다 방향은 같습니다. 하지만 충격량이 다릅니다. 충격량이 다르다는 건 같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원칙의 강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원칙이 약한데 TQQQ부터 들면 시장이 흔든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럼 원칙은 어떻게 만드느냐? 복잡하게 시작하면 절대 못 지킵니다. 피부에 각이 날 정도로 단순해야 합니다. 딱 두 줄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보고 사는가? 둘째, 나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게 설계했는가? 이 두 줄이 없으면 매수는 항상 즉흥이 됩니다. 여기서 관점을 하나로 고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단기 뉴스가 아니라 장기 우상향 구조를 산다. 이 관점이 서면 그 다음은 원칙입니다. 원칙은 감정을 배제하는 장치여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건을 숫자와 행동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QQQ의 흐름을 기준으로만 판단한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도구로만 쓴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TQQQ의 차트만 보면 멘탈이 나갑니다. 레버리지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주 기준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버핏이 보험사를 통해 만든 플로트, 이 개념을 개인 투자자 버전으로 바꿔야 합니다. 플로트는 내 돈이 아니어도 오랫동안 굴릴 수 있는 돈입니다. 버핏은 보험료라는 구조로 플로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험사를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플로트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남길 수 있는지, 그 돈이 자동으로 투자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지, 이게 개인의 플로트입니다. 이 플로트가 없으면 폭락이 와도 살 돈이 없고 반등이 와도 구경만 합니다. 그래서 폭락장에서 가장 흔한 말이 나오죠. 지금이 기회인데 돈이 없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투자 실력이 아니라 구조가 없는 겁니다. 구조를 만들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지출을 줄여서 플로트를 만든다. 소득을 늘려서 플로트를 만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둘 다 해야 빨라집니다. 절약만으로는 속도가 제한됩니다. 소득만으로는 소비가 같이 늘어납니다. 둘을 동시에 잡아야 플로트가 커집니다. 여기서 지식의 스노우볼이 왜 나오느냐? 지식이 쌓이면 판단이 빨라지고 실수가 줄고 남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남는 시간이 늘면 소득을 늘릴 선택지가 열립니다. 그 선택지가 부업이든 역량 상승이든 협업이든 결국 플로트를 키웁니다.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면 사람이 붙습니다. 사람이 붙으면 기회가 붙습니다. 기회가 붙으면 소득이 붙습니다. 이게 사람의 스노우볼, 지식의 스노우볼, 자산의 스노우볼이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한 방으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바퀴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제 QLD와 TQQQ 운용 원칙을 이 스노우볼 구조에 맞게 설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차이를 만듭니다. 대부분은 TQQQ를 수익 상품으로 봅니다. 하지만 원칙이 있는 사람은 TQQQ를 배분 도구로 봅니다. QLD는 체류 시간을 늘리는 엔진이고 TQQQ는 가속 페달입니다. 가속 페달만 밟으면 사고가 납니다. 엔진과 브레이크와 도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관측 대상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매일 모든 뉴스와 모든 지표를 보지 마십시오. 관측 대상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흔들릴 핑계가 늘어납니다. 저는 예시로 QQQ의 추세 하나만 보겠습니다. QQQ가 흔들릴 때 레버리지는 더 흔들립니다. 그러니 QQQ를 기준으로 매수 매도 조건을 세우면 레버리지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진입은 분할로만 합니다. QLD든 TQQQ든 한 번에 들어가면 감정이 같이 들어갑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다음 행동이 원칙이 아니라 복수 매매가 됩니다.
분할은 기술이 아니라 멘탈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준비된 플로트를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첫 덩어리는 기준선 도달 시, 두 번째는 더 아래, 세 번째는 공포가 극대화될 때. 이렇게 설계하면 내려갈 때 오히려 계획이 실행됩니다. 내려갈 때 계획이 실행되는 사람이 올라갈 때 계좌가 커집니다. 세 번째 원칙, QLD와 TQQQ의 역할을 분리합니다. QLD는 기본 포지션입니다. TQQQ는 조건부 포지션입니다. 조건부라는 말은 아무 때나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추세가 회복되고 변동성이 진정되고 내가 정한 기준을 만족할 때만 TQQQ 비중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TQQQ는 도박이 아니라 가속장치가 됩니다. 반대로 기준 없이 TQQQ부터 들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내 인생이 흔들립니다. 네 번째 원칙, 익절도 원칙으로 합니다. 레버리지에서 익절이 없으면 결국 언젠가 다 토해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변동성에 취약하고 큰 상승 뒤에는 큰 하락이 따라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일부를 현금화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의 일부는 다시 QLD 같은 기본 포지션에 넣고 일부는 다음 조종용 탄약으로 남깁니다. 이게 버핏식 플로트를 개인 버전으로 흉내내는 방법입니다. 내 계좌 안에 작은 보험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현금이 단순히 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살 돈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칙, 손절을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손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손절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손절을 하려면 그 기준이 매수 전에 존재해야 합니다. 폭락을 보고 손절 기준을 만들면 그건 원칙이 아니라 공포의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매수 전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씁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낙폭, 내가 감당 가능한 기간, 내 플로트가 감당 가능한 추가 매수 횟수. 이 셋이 정해지면 레버리지는 내 감정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익이 느린 것 아닙니까? 수익이 느린 게 아니라 생존이 빨라지는 겁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큰 수익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복리는 알아서 붙습니다. QLD가 체류 시간을 늘려주고 체류 시간이 쌓이면 TQQQ 가속도는 훨씬 안전해집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QLD만 사면 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목표와 성향이 다릅니다.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내가 그 변동성을 견딜 구조가 있느냐입니다. QLD만으로도 꾸준히 갈 수 있는 분이 있고 조건부로 TQQQ를 섞어서 속도를 내야 만족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만족을 위해 원칙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뉴스는 아예 보지 말아야 합니까? 뉴스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뉴스를 관점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관점은 원칙을 낳고 뉴스는 감정을 낳습니다. 뉴스는 참고자료로만 두시고 행동은 원칙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악재 뉴스가 떠도 내 원칙이 매수라면 매수합니다. 오늘 호재 뉴스가 떠도 내 원칙이 관망이라면 관망합니다. 이게 독립적인 관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플로트가 없습니다. 월급도 빠듯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할 투자는 종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을 하나씩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플로트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고정적으로 남는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돈이 작아도 됩니다. 작은 플로트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늘리는 게임으로 바뀝니다. 플로트가 커지면 투자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왔을 때 살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라면 엄청난 힌트가 있습니다. 지식의 스노우볼을 가장 빨리 굴리는 방법이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책 한 권 요약, 영상 한 편 요약, 내가 깨달은 원칙 한 줄. 이걸 꾸준히 쌓으면 지식이 쌓이고 사람이 붙고 기회가 붙고 플로트가 커집니다. 그러면 QLD와 TQQQ를 운용하는 힘이 달라집니다. 레버리지는 소득이 불안할수록 위험해집니다. 레버리지는 플로트가 커질수록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의 진화가 주는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버핏은 처음엔 싸게 사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러다 찰리 먼거를 만나고 위대한 회사를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가져가는 쪽으로 진화했습니다. 이건 투자 철학의 업그레이드이기도 하지만 관계의 스노우볼이 만든 업그레이드입니다. 혼자서 모든 답을 찾는 사람은 결국 자기 확신에 갇힙니다. 반대 성향의 동료, 시니컬하게 끌어당겨주는 파트너, 이런 관계가 원칙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QLD와 TQQQ를 한다면 더더욱 끌었습니다. 혼자 흥분하면 과속합니다. 혼자 공포에 빠지면 급브레이크 밟습니다. 옆에서 원칙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QLD와 TQQQ로 미친듯이 불어나는 사람은 미친듯이 매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친듯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관점 하나, 원칙 몇 줄, 플로트 구조, 분할 진입, 조건부 가속, 일부 익절, 다음 탄약.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 단순함을 지키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단순한 원칙이 돈이 됩니다. 레버리지는 천재의 상품이 아니라 원칙가의 상품입니다. 오늘부터 뉴스가 아니라 내 원칙이 나를 흔들게 하십시오. 그 원칙이 QLD를 통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TQQQ를 통해 속도를 붙이는 순간 계좌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복이었습니다.